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은요. 네, 할까요? 네. 하십시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많은 경제 전문가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네. 이 경제 분야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또 부동산 채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동산 분야에도 퍼펙트 스톰이란 게 올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어떤가요? 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근데 퍼펙트 스톰이 뭐죠? 퍼펙트 스톰. 네. 자꾸 이렇게 용어 이런 거 얘기하시면 취약한 부분을 자꾸 질문하시네요. 아니 질문 퍼펙트 스톰을 니앙스는 얘기를 압니다. 제가 네. 니앙스는. 네. 네네. 부동산에 뭔가 네. 이렇게 강하게 휘몰아칠 이런 네.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폭풍들이 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씩 올 때는 큰 충격이 없는데 이 큰 충격이 없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와서 엄청난 이제 폭풍을 만드는 그런 걸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속된 말로 뭔가 잔잔바리들이 뭉쳐서 힘을 그렇죠. 낸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될까요? 이제 네.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건 경제에 안 좋은 요인들이 그냥 한꺼번에 확 몰려든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에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오냐? 부동산에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냐?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부동산에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도 그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네. 이번은 다른 상황과 좀 다르게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하락 요인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곳곳에 공사 중단 현장도 생기고 뭐 건설사들이 입찰도 이제 거부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돼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상승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사 중단됐던 것도 어차피 건축비 상승되면 받을 돈 다 받으니까 그동안에는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원자재 납품하는 사람들이 옛날 가격으로 이제 납품하기로 계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지금 원자재 사는 건 지금 가격이고 납품하는 가격은 옛날 가격이고 네. 이러니까 손해 보니까 이제 공사 중단을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남는 게 생기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분양가가 올라가면 마진 폭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네.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왜 악재일까? 약간 이게 한 번에 연결은 분양가 안 되거든요. 상승으로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으로 거의 연결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미분양. 사람들이 이제 받지 않는다. 비싸다.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집중적으로 경쟁이 심하게 몰렸던 거는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또 분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최근에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싼 분양가로 책정된 분양 현장은 미분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비싼 분양가는 살 여력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살 여력이 있는 사람도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걸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높은 분양가는 이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미분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 생기면 지금 못했던 건설 현장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미분양들이 누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 건설 현장들은 다 이제 분양가가 높여서 나올 거니까요. 그렇죠. 절대 낮춰서 나오진 않으니까 네네. 미분양이 이제 누적될 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분양가 상승 그리고 미분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미분양이 누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폭풍은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아파트나 뭐 투자 상품의 대표적으로 하락 요인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집을 사거나 뭔가 투자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끼웠을 때 이자 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출을 낀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집값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집값 하락이 되면 이중 부담이 생기거든요. 집값도 하락하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팔려고 이제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서 집값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금리 인상은 진짜 완성 단계가 아닌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부터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이렇게 생각하면 뭐 많아야 0.5% 해가지고 뭐 댓글 이렇게 반박하는 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그 부담이 얼마나 증가되겠냐 이런 이제 반박을 했던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그 폭이 뭐 0.5%? 맞아요. 네, 많아봤자 0.5% 막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한 달 만에 0.5%씩 올리고 아니면 뭐 0.75% 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몇십만 원 내면 몇 억을 버는데 그거 못 버티겠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승장일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하락장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하락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금리 인상의 충격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버틸 네.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폭풍이 될 수 있고요. 네. 이제 아직 맞지 않은 세 번째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게 있나? 이것도 꽤 큰데요, 소장님. 이거 엄청 큰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한테는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네. 인구가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상승 중이었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출생률이 줄었습니다. 출생률은 옛날부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으니까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이 안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나이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사는 전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구가 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는 약간 딱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인구가 줄어도 어찌됐든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하락할까? 그게 연관성이 그럼 있을까? 지금까지 서울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네. 좀 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넘어갔었는데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세대 수도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 수의 통계를 보면 약 2.1인이 1세대. 부부만 살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가정마저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증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구 구조 관계에서 증가폭이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세대 수가 증가하는 거는 이 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인구가 완전히 다 해체돼가지고 1인 가구 쪽으로 가는 거냐. 근데 1인 가구는 지금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녀들이 분가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네. 그게 이제 누적됐어요.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30대까지 막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냐? 늘어날 수 없어요, 이제. 네.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수도 증가하는 게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구 수가 줄어도 가구 수는 늘기 때문에 집은 뭐 부족할 거다 막 이런 네네. 이론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네. 앞으로는 인구도 줄고 세대 수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저는 좀 이론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은 인구하고 비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세대 수도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완전 대세 요인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수요자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구 감소 요인, 세대 감소 요인은 지금까지는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뭔가 순차적으로 한계 지나가면 또 한계가 오고 네. 이랬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항상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금리 인상은 되는데 인구는 늘고 있고, 예, 뭐 아니면 세대 수가 늘고 있고 이런 반대되는 요인들이 항상 같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하락 요인으로서 존재하는 최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힘을 발휘할까요? 그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퍼펙트 스톰처럼 힘이 그렇죠. 강력할 예, 것이다. 힘이 왜냐하면 하락 요인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네. 예,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 가지 요인,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게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 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부동산에서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사실들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매일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심리가 정말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더 가속화시킬 것 같긴 해요. 부동산 네네. 시장을. 오늘 시간은 이 부동산에도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사상 최초의 퍼펙트 스톰이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원자재 가격도 크고요. 전혀 작지 않거든요. 네. 금리 인상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아직 오지 않았던 인구 네. 감소마저 이제 합쳐지면 네. 어떻게 될지 정말 속도가 생각보다 정말 빨리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렇게 네.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잘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